카이로프랙틱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 강의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카이로프랙틱에 있어서 해부학 자세, 정중 시상면, 관상면, 또 전두면이라고 하고 횡단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부학적 자세는 자기 어깨 넓이, 또 골반 넓이도 되죠. 이런 넓이로 다리를 벌려준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내린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가 됩니다. 해부학적 자세에서 인체를 세 가지 근본으로 나눴습니다. 앞으로 정중앙으로 나눈 설을 정중시상면, 활시자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중시상면에서 옆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를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정중시상면입니다. 정중시상면 옆으로 하나씩 나눠놨죠. 이거를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관상면과 전두면은 정중시상면에서 옆으로 자르는 면을 관상면 또는 전두면이라고 합니다. 정중시상면에서 옆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거를 관상면 또는 전두면이라고 합니다. 횡단면은 정중시상면에서 옆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를 가로 횡자 써서 횡단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옆으로 이렇게 나눠놨죠. 이거를 횡단면이라고 합니다. 인체는 해부학 자세에서 정중 시상면, 시상면, 또 관상면, 전두면, 횡단면 이런 식으로 이 나누는 면에 따라서 인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먼저 정중 시상면, 즉 시상면에서 인체 움직임이 있죠. 이 상태에서 앞으로 움직이는 것, 이거를 굴곡이라고 합니다. 즉 허리 같은 경우는 이걸 굴곡이 되고 뒤에 멀어지는 것, 이걸 신전이라고 합니다. 고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숙이는 것을 굴곡, 뒤로 하는 것을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 발의 경우만 좀 다른데요. 발은 여기에 발등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 이거를 배굴이라고 합니다. 등 배자 써서. 그리고 발을 밑으로 이렇게 군 거를 저굴, 바닥 자자를 써서 저굴이라고 합니다. 손목 같은 경우는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굴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배굴이라고 합니다. 등 배자 써서 배굴. 관상면, 전두면에 있어서 인체 움직임이 있는데요. 몸통에 가까워진 거를 내전, 몸통으로 멀어질수록 외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팔 같은 경우 이걸 내전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여기 걸리잖아요. 이것도 내전이 됩니다만 이걸 내전, 이것도 내전이 됩니다. 멀어지는 걸 외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 이렇게 된 걸 내전, 또 멀어진 걸 외전이라고 그러죠. 고관절이 같은 경우도 이건 내전, 외전이 됩니다. 이 발목 관절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거, 이거 내반 이렇게 표시합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외반, 외번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몸통이 몸에서 이렇게 있는 거를 축굴, 목도 축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횡단면에서 인체의 움직임은 안쪽으로 회전을 했을 경우 내회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관절 같은 경우 이렇게 내회전, 바깥쪽으로 했을 때는 외회전 그렇습니다. 고관절도 이걸 내회전, 이거는 외회전 그렇습니다. 주관절이라고 하죠. 팔관절 이렇게 될 경우 회내, 바깥쪽으로 된 거를 회외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내근, 회외근 그러잖아요. 안쪽으로 돌리는 근육, 바깥쪽으로 돌리는 근육, 회내, 회외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이로프랙틱에서는 방향 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방향 표시는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환자의 배꼽이 기준입니다. 어느 위치 기준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배꼽이 기준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아주 이쁘게 잘 그렸죠.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일 경우 상방 또는 두방, 두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배꼽 아래를 하방, 족방, 밑측, 그 다음에 환자에게 가까운 쪽을 내방, 멀어진 쪽을 외방 또는 내측, 외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첨부심부가 있는데요. 표층에 가까운 거, 피부 표층에 가까운 거를 첨부라고 그러고 안쪽, 깊은 쪽에 있는 걸 심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근이, 원이란 용어를 씁니다. 여기에 보면 팔, 요촉 관절이지 않습니까? 요골과 척골 관절. 이 경우 요촉 관절을 컨택트해라, 만져라
할 경우 어디를 만져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 근이 요쪽 관절인지 원이 요쪽 관절인지, 몸통에 가까울 경우 근이, 몸통에서 멀 경우를 원이, 그래서 근이 요쪽 관절, 원이 요쪽 관절 이렇게 표현하죠. 천왕골에 A와 B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컨택트를 할 때, 자, 근이 V, A가 근이죠. 몸통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근이 V를 컨택트 한 다음에, 또는 원이 V, B에 해당되는 V죠. 이 V를 컨택트 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 근이, 몸통에 가까우면 근이, 몸통에 멀 경우 원이,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닥터 위치 경우, 만일에 환자가 아니면 내원자가 바르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내원자 오른쪽에 배꼽방에서 닥터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손, 이거를 두방수라고 그러고, 배꼽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를 족방수, 닥터의 위치에서 두방수는 또 상방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족방수는 하방수라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도 머리 쪽에, 배꼽보다 위에 머리 쪽에 있는 거를 두방족, 그 다음에 족방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일 경우는 전방수, 뒤에일 경우는 후방수, 또 전방족, 후방족 이렇게 표현하죠. 카이로프락틱스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 둬야 되는 게 있죠. 위치와 그 다음에 눈의 위치를 미리 알아놓아야 되죠. 그게 하나가 우세손, 우세눈입니다. 우세손, 우세눈을 찾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세눈, 붉은 점을 향해서 정면을 봅니다.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 원 안에 붉은 점이 중앙에 들어오도록 초점을 맞춥니다. 원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만 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을 뜹니다. 그리고 다시 두 눈을 뜬 상태에서 봅니다. 어느 쪽 눈을 떴을 때 더, 두 눈을 떴을 때와 위치에 더 가까운지를 찾아내죠. 만일에 오른쪽 눈으로만 봤을 때 더 한 중앙에 초점이 있다. 그러면 우세 눈은 오른쪽 눈입니다. 왼쪽 눈을 떴을 때 더 가까우면 왼쪽 눈이 우세 눈이 됩니다. 먼저 자신이 우세 손이 어딘가를 찾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우세 손이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왼쪽에 서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서도 됩니다만, 보통 진단이나 테크닉을 활용을 할 때 테이블의 왼쪽에 서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진단이 정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세눈이 오른쪽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에 이 지점을 내가 컨택트해서 진단을 하려고 할 때 이 눈의 위치가 양쪽 눈을 뜨고 하지만 오른쪽 눈을 중심으로 해서 오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일에 왼쪽 눈이다. 그럼 왼쪽이 우세 눈이다. 그럼 왼쪽 눈이 중앙에 오도록 하는 거죠. 우세 눈이 왜 중요하냐면, 다리 길이 체크나 손목 체크를 할 경우 레그 체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세 눈을 기준으로 해서 봐줄 경우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우세손이 왼쪽이다. 테이블에 오른쪽에 선 게 낫겠죠. 카이로프락터가 테크닉이나 진단을 할 때 테이블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테이블 높이는 보통 자기 무릎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는 테이블을 대부분 리프트가 가능한 테이블을 쓰죠. 그래서 이걸 내려서 무릎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가장 무난한 이렇게 자세가 되죠. 피술자, 내원자가 체격이 크다. 그러면은 테이블을 좀 낮추고, 무릎보다 낮추고, 그 다음에 체격이 좀 작다. 그러면 그 몸에 맞춰서 좀 올려주면 됩니다. 카이로프락틱은 척추 교정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척추 교정을 잘 하려면 저진 폭의 고석 스러스트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근이랄지 상완 2두근, 상완 3두근 이 동시에 작용해서 반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단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먼저 하나의 방법이 팔을 수평으로 대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할 때 시작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쳐주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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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를 수십 번을 하는 거죠. 반대로 팔을 올려서 또 하나, 하나, 하나. 자, 옆으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가능하면 좌우가 동시에 되도록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상체를 약간 구부려 줍니다. 이렇게 구부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구부려서 팔을 힘을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옆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 이 한번 자연스럽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대흉근 반사, 상완이동, 삼두근 이 근육이 이 두 가지 이 방법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연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교정을 할 때 저진 폭의 고속 스러스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